끓이면 괜찮나요? 바이러스는 열에 그냥 추풍 낙엽이죠. 한 번만 시원하게 굴짬뽕 이런 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왜 돌아가시고 왜 위험하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식중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이 여름이니까 음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변질되기 쉽고요. 그래서 식중독이 급증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김밥, 육류, 생선 등의 단백질 식품은 세균 중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셨을까? 서초구에 있는 김밥집에서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 김밥 냉면 먹고 사망, 조용한 살인자, 살모넬라균, 이런 신문 기사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 꽤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은 왜 걸리느냐? 일단 제일 흔한 게 이제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미생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 곰팡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살모넬라균입니다. 주로 덜 익힌 계란, 닭고기, 김밥 등에서 발견되는데요. 요리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살모넬라균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모넬라균은 이 기다란 균이에요. 얇은 간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과 동물의 장에서 서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설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배설물이 땅이나 물을 오염시키게 되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닭고기랑 계란에 살모넬라 엔테라티디스라는, 또 이거 말고도 살모넬라 티미뮤리움이라고 해서 육류에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살모넬라 타이피, 여러분 잘 아시는 장티푸스, 이 티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티푸스라고 부르는 게 살모넬라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살모넬라만 있느냐? 이거 말고도 비브리오균, 조선시대 경종 혹시 아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면성 광인효의 숙경영, 영조의 형님인데 그래서 할 얘기가 많아요. 게장과 감, 그리고 궁중암투, 그리고 동생을 사랑했던 형 등등 할 얘기가 많은데 그때 자세히 하겠지만 이 비브리오균이라고 지금 굴 드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원래 굴은 알자가 들어갈 때 옥토버, 디셈버 할 때 알이 들어갈 때 먹으라는 얘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듯이, 속설이 있듯이 어패류가 쉽게 부패될 수 있으니까 신선한 거를 먹어야죠. 안 그러면 비브리오. 근데 특히 이게 간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에서 치명적인 균이 있고요. 또 병원성 대장균, 대장에 사는 균이 대장균입니다. 이 대장균 중에 O157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공포의 햄버거, 애들이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물론 워렌 버핏도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애들이 주로 먹는 햄버거에 O157 때문에 한때 미국에서 난리 났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육회, 그다음에 오염된 물 이런 데서 병원성 대장균이 있고요. 또 리스테리아균이라는 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황색 포도상 구균, 잘 씻지 않고 김밥 같은 거 말면 그런 거에 의해서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세균성 식중독이 대표적이지만 또 식중독에 다른 거 바이러스는 없나요? 있죠.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거 있을 거예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주로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랬을 때 손을 잘 안 씻어서 설사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러분 이제 마트에서 굴을 사면 가열조리용이라고 쓴 굴을 보면 이거는 절대 생굴 드시면 안 돼요. 봉다리에 물 들어있잖아요. 가열조리용이라 쓴 건 이게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양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굴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열조리용이라 쓴 거가 있으면 반드시 끓여야 돼요. 끓이면 괜찮나요? 바이러스는 열에 그냥 추풍 낙엽이죠. 한 번만 시원하게 굴짬뽕 이런 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독소형 식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들어와서 위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얘가 이거를 해치고 나가서 장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증식을 하면서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막 증식되면서 쫙쫙쫙쫙 이렇게 되는 거고. 살모넬라균이 이제 음식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은 위에 남아 있는데 균만 빨리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균이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꽤 시간이 걸려요. 하루 정도 걸려요. 먹자마자 막 바로 그건 심리적인. 기존의 정상적인 변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세균이 다 물을 끄집어내니까 설사가 되는 거죠. 이제 세균이 독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툴리눔 독소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보톡스,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들이 만들어낸 독소인데 햄, 통조림, 젓갈 이런 데서
독소를 만드는데 뭐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오래된 햄이라든지 오래된 통조림이라든지 너무 오래된 젓갈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 그 독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독소 언제 맞으세요? 근육을 좀 위축하고 신경을 좀 왠지 다운시키는 역할이잖아요. 예, 보틀리는 독소가 딱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경마비를 유발해갖고 신경의 제일 큰 문제가 호흡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갈비뼈 사이 근육과 횡격막 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서 죽고 뇌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뇌가 컨트롤 타워인데 컨트롤이 안 돼서 막 뇌전증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위험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식중독에 걸렸다? 그냥 뭐 구토가 나고요. 우리 몸에서 이제 빨리 이걸 제거하려고 그러고 거기다 이제 설사가 흔하고요. 열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복통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쫙쫙 빠져나가니까 탈수는 누가 위험해요? 노인, 소아, 그다음에 만성질환자들이 위험하겠죠. 몸 안에 여러 가지 효소가 위험하게 되면서 췌장 기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진행돼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면 한 3일에서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처음에는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고 수분 보충 충분히 하면서 쉬면 한 일주일 이내에 낫지만 왜 위험하냐? 설사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탈수가 돼요. 우리 몸에 혈액은 몇 밀리리터? 몸무게 킬로그램당 75ml.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46kg? 48? 그러면 한 3.5리터? 보통 여성은 3.5에서 4리터. 남성들은 되게 5리터가 넘고요. 과도한 설사, 구토도 탈수를 유발하거든요. 그런 게 있게 되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해질이 나트륨, 칼륨 이런 것도 손실이 되면서 혈압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뭐가 망가지느냐? 피가 적으면 콩팥이 망가져요. 정수기에 필터에 물이 이렇게 타야지 정수기 필터에 물이 없으면 필터 금방 망가져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혈액량이 적어지면 혈구랑 콩팥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용혈성 요독증을 일어서 좀 끔찍한 얘기지만 콜라색변 막 이런 걸 일으키면서 신장이 망가지면서 급성 신부전, 적혈구가 막 파괴되고 독소들이 너무 세갖고 적혈구가 팍팍 터져요. 적혈구 터지면서 전부 다 필터인 콩팥으로 가고 콩팥에 너무 찌꺼기가 많이 몰려오니까 신부전이 일어나고 이게 또 어른이면 조금 이게 용량이 돼서 되는데 애들은 콩팥 요만해요. 어른은 아시죠? 얼마 큰지. 저희 마트에 가면 돼지 콩팥 이런 거 파는데 콩팥 요리를 잘 만들면 맛있는데 그런 얘기 빼고 이게 실질적으로 꽤 커요.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회복이 됩니다. 병원에 빨리 가셔갖고 물 때려 받고 의사 선생님이 전해질 맞춰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사람한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빨리 못 가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이게 균이 그냥 장 안에만 머물면 괜찮은데 독소를 또 만들어서 LPS,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 여러분 인생에서 전혀 외울 필요 없는 이런 독소 같은 게 장을 넘어서 혈액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설사하다가 계속 염증이 생기면서 헐고 막 이러면 세균 자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폐혈증이라 부르는 거야. 왠지 그건 되게 안 좋아 보이죠, 느낌에. 폐혈증이 걸리면 전신의 다발성 장기부전, 흔히 의사들이 사망 원인으로 많이 진단하는 게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이 전 단계가 보통 폐혈증이 많이 오거든요. 폐혈증 쇼크, 폐혈증. 그래서 이런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다. 좀 드물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 부검한 사례 중에 일주일 동안 설사를 하다가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탈수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부검한 적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예방책이 뭐냐? 일단 김밥, 계란, 육류 이런 날씨에서는 2시간 이상 실온 보관 금지. 장마 끝나고 이제 습기도 많아질 거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세균에 유리한 환경이니까 또 냉장 보관. 그 다음에 먹기 전에 가열해서 먹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그냥 먹어도 됐던 것들도 그냥 가열해서 먹자.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제가 손 씻자는 얘기는 여러 채널에서 얘기했는데 꼭 손을 씻자. 그 다음에 도마, 칼을 따로 사용하자. 무슨 말이냐? 조리하는 유튜버들 보면 막 깨끗이 닦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을 다루는 도마를 되도록이면 2종류를 사용하자. 칼도 2종류 사용하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야 되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기다리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환자가 많은 것보다 동네 의원이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문의가 우리나라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삼성, 아산 갈 필요 없고
뭔가 이상이 있다면 가까운 데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특별히 누가 더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유아, 노인, 임산부. 임산부는 저온살균이 안 된 유제품이나 날고기, 회 같은 거는 육회 같은 거나 맛있죠. 임신할 때만 참으시고. 근데 이제 면역 저하자들, 예를 들면 HIV 감염자라든지 나 약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몸이 허약해지신 분들은 암 치료받고 있으신 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만성 신부전, 고혈압증이 좀 오랫동안 잘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똑같아요. 이분들도 면역 저하자예요. 어쨌든 이 더운 여름날에 건강하게 배탈 안 나시게 그냥 뭐 균, 종류 이런 것들 잊어버리셔도 중요한 점만 외워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